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글과 생각 먼저 15강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14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과 생각 그 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글과 생각의 책의 페이지 253쪽입니다. 253쪽에 보시면 자, 제 15강이 나옵니다. 제 15강. 자, 15강을 이제 보시면 이제 한글 전용과 한자 혼용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글과 생각 253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한글 전용과 한자 혼용이라는 거에 대한 먼저 보고요. 14강이 좀 내용이 복잡해서요. 일단 15강을 좀 편하게 끝내고 그다음에 14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253쪽을 보겠습니다. 글과 생각 253쪽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한글과 문화혁명인데 이 작가가 최현배죠. 최현배. 자, 이분은 이제 호는 외솔입니다. 호조차도 우리말로 되어 있어요. 외솔 최현배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한글을 쓰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53쪽부터 쭉 나오는데 그 부분은 별로 영향가 있는 이야기가 없고요. 중요한 것만 좀 할게요. 자, 2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4쪽에 거기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이 보면 사람의 말과 글은 무형한 연장이다. 여기다 밑줄 치세요. 첫째 줄에 사람의 말과 글은 이 무형이라는 말은요 형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이런 뜻이고 이 연장이라는 것은 도구라는 뜻입니다. 도구. 형태가 없는 도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말은 사람의 문화 창조 여기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표시를 좀 해줄까요? 사람의부터 이 단락 끝에 것이다까지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의 말과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상당히 그 중요한 연장이다.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글자가 발명됐다 뭐 이런 이야기죠.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가보면 뭐 서양 문명이 뭐 인쇄술이 발달되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거기 그 256쪽으로 이제 가면 두 번째 단락에 종이가 발명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6쪽의 마지막 단락에 가면 이 말과 글이 중요하다.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 됩니다. 별로 영향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257쪽.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이제 257쪽부터 나와요. 자, 2번. 자, 여기서 2번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우리에게는 문화 창조의 연장으로서 훌륭한 한글이 있다. 자, 이렇게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문화 창조의 연장으로서 훌륭한 한글이 있다.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한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줄에 세종대왕이 나오죠. 훈민정음을 만드신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1446년에 거기 쭉 한 10줄쯤 내려가면 나오죠. 1446년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이제 훈민정음을 창조했고요. 상식으로 알아주세요. 1446년에 이제 훈민정음을 반포합니다. 그러니까 반포라는 것은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 이제 쭉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반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257쪽으로 가서 거기 이제 마지막 단락에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그러나부터 안 된다 단락 끝에. 자, 그러시면 보시면 그러나 이제 지나간 500년을 돌아보면 때늦은 탄식을 금할 수 없지만 500년 허송한 타답의 조상들에게만 미루지 말고 이제 어리석은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지난적이란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난적의 이름, 그다음에 올적의 찾기 이게 이제 그 뭡니까? 한자로는 과거라고 써놓으시고요. 올적은 미래라고 써놓으세요. 이렇게 이제 한자잖아요. 과거나 미래가 맞죠? 한자 아니에요? 지날 과자에다가 갈 거자 아닙니까? 미래는 아직 안 왔다. 이런 한자인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써놓은 거예요. 지난적, 올적 이렇게. 자, 찾기 위해서 문화혁명을 하자.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258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좀 그 뭡니까? 필기를 좀 할 테니까 여러분이 좀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258쪽의 위쪽에다 좀 필기를 좀 해주십시오. 자, 우리가, 자, 이 외솔 최연배 선생님은 이제 우리말을 중시하는 분이죠. 그래서 한자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한자를 폐지하는 이유는 결국 뭐냐? 한자의 단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한자의 단점입니다. 자, 이 한자의 단점은요. 자, 일단 번호를 이렇게 넘버링을 할게요. 한자는 배우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한자 공부해 보셨지만 이 한자라는 게 막 그래서 거북 귀자 이런 거 하나 쓰려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써야 돼요. 거북 귀자 하나 쓰려면. 이거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를 외우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쇄하기 불편하다. 인쇄하기 불편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의 관점에서는 불편하지 않죠. 왜냐하면 한자 입력 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외솔 최연배 선생님이 이 글을 쓸 이 당시만 해도 요즘 같이 막 그 뭡니까 좋은 어떤 노트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타자기 등 기계화가 불가능하다. 기계화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한자를 이제 폐지해야 되고요. 또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 한자를 폐지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렇게 좀 필기를 좀 해주세요. 한자를 폐지한 이유는 세 가지. 1번, 2번, 3번 이렇게 좀 필기를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좀 필기할 게 좀 많이 있으니까 또 보죠. 자, 거기 이제 그 260쪽에다 좀 여백에다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한자를 폐지하는 이유, 해야 하는 이유. 자, 이것을 이제 한자 해독의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한자 해독의 측면. 자, 한자 해독. 자, 이걸 보면 첫 번째는 뭐냐? 우리 민족이 한자 학습으로 정력을 낭비했다. 한자 학습만, 이게 한자라는 게 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정력을 낭비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한자 말만 써요. 한자 말만 쓰는 버릇.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말이 위축되는 거예요. 너무 한자만 쓰려고 하니까. 세 번째는 뭐냐? 자, 이거 한자로 쓸게요. 사, 대, 승, 외, 의사상. 그래서 민족적 자신심. 이건 좀 설명드릴게요. 4대 숭회라는 게 뭐냐면 4대 숭회. 큰 것을 섬기고, 섬길 사자입니다. 큰 것을 섬기고, 이 숭은 숭상한다는 뜻이에요. 밖에 있는 것을 숭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숭상하는 것이 아니고 큰 것을 섬기고 밖에 있는 걸 숭상.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뭡니까? 민족적 자존심이 떨어지죠. 민족적 자존심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를 본다면 뭐예요? 민족적인 독창력. 독인데 독창력 발휘 X라고 써놓을게요. 발휘가 안 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는 무식 대중 양산. 한자를 모르는 대중들을 많이 양산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한자를 모르는 대중들을 많이 양산시켰다. 이게 이제 이 한자를 폐지한 이유. 이건 어떤 측면에서? 한자의 해독의 측면에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가 이렇게 쭉 나오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써놓으십시오. 한자를 폐지한 이유는 이거다. 한자의 해독의 측면에서 보면 5가지다. 아시겠죠? 필기 꼭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자, 그러면 이제 262쪽에다 좀 써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자를 폐지하지 않습니까? 이 한자 폐지로 얻게 될 이익. 자, 이건 이제 6가지가 있어요. 6가지라고 이렇게 써볼까요? 자,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뭐냐, 첫 번째. 자, 온 국민이
글자 눈을 뜸. 그 글자에 있어서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한자 폐지, 한자보다는 우리말이 쉬우니까. 그러니까 눈 뜨고도 글 못 보자는 소경 이런 게 없어지고 두 번째. 자, 이 국민교육이 나아가는 것이 뭐랄까요? 빨라요. 빠름. 또 지식의 일반 수준이 높아져.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 그다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이 모든 신문이 진정한 국민 대중에게 소식을 알려줘요. 소식을 전파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자로 된 것보다 우리말로 된 신문이 훨씬 더 읽기가 편하니까. 네 번째, 자, 과학기술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한다. 과학기술 교육을 할 때도 이제 한자가 없으면 좀 더 그렇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한글의 기계화. 자, 그래서 국민의 문화생활에 막대한 이익과 편리 이런 게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정도. 근데 마지막에 이제 여섯 번째가 뭐냐면 모든 방면에서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교재의 264쪽을 보시면 264쪽을 펴보세요. 거기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나오죠. 거기도 네모 이렇게 접으시고 요걸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보셨죠? 1번부터 6번이라고 써진 거에 나와요. 그래서 이 글쓴이의 소개를 보시면 그 264쪽에 최연배가 나오고 국어학자고 한글학자고 경남 울산 출생이고 호가 외솔입니다. 외솔. 그러니까 외솔이라는 것은 뭐 고송이라고 써도 되죠. 외로울 고자에 소나무 송자에서 그 고송이라는 그 한자로 쓸 수 있겠죠. 이걸 이제 순우리말로 쓴 거예요. 고송. 교토대 철학과 졸업했고 연세대 교수였고 한글학회 이사장을 역임했고 저서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265쪽에 일생을 한결같이 한글 전용을 주장하고 그것을 몸소 실천한 글쓴이가 한글만 쓰기를 단행함으로써 문화혁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보셨지만 반드시 이렇게만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한자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뭐 우리말 자체 70%, 80%가 한자어이고 또 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뭐 그 이야기를 할 때 회의라는 말을 씁시다. 회의. 그러면 이 회의가 뭐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 것도 있고 인생의 회의를 느낀다는 회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회의라고 써버리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사고라고 쓰면 이게 교통사고를 하는 사고인지, 교통사고의 사고인지, 아니면 사고를 한다, 생각한다는 사고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드시 뭐 우리말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266쪽에 이제 국한 혼용론 있죠. 남강우 선생님의 이야기인데, 거기 이제 보면, 이 한글 전용에 대해서 이제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거기 보시면 거기 첫 번째 단락은 넘어가고요.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보세요. 266쪽입니다. 한글 전용은 명분론은 될전정 득보다 실이 너무나 많은 주장이요. 이제는 민족 문화나 민족 교육의 앞날위에 침묵을 지켜줬으면 하는 것이 주장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써놓으세요. 거기다 밑줄 쫙 쳐놓고 한글 전용론부터 쭉 해서 주장이다까지. 이거는 한글 전용은 불가라는 거예요. 한글로만 쓰는 건 불가하다.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오죠. 한글 전용은 불가하고 한자 병용이 마땅하다. 자, 한자 병용이라는 것은 한자를 함께 쓴다는 거예요. 한자 병용. 이게 불가하다.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지금 글을 보면 다 한자가 병용돼 있죠.
뭐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 첫째로 뭐 어쩌고 나오죠. 상용 한자 범위, 이 상용 한자에다가 밑줄 칠까요? 거기 상용 한자 있죠. 이게 상용 한자가 몇 자냐면요. 1800자입니다. 1800자. 요 1800자는 그 한자로 보면 몇 급이냐면 2급 시험에서 시험 보는 범주가 1800자예요. 그래서 범위 안에서 국한 혼용으로 할 것. 둘째로 국민학교부터 한자 교육 실시하여 중학교까지 상용 한자 교육을 마쳐야 되고 고교까지는 상용 한자의 쓰기와 읽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게 이제 한자를 공부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67쪽에 이제 보면 민족문화와 이제 어문교육이라고 나오죠. 267쪽에. 그래서 이제 민족문화의 어문교육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써놨어요. 근데 여기는 뭐 그렇게 영양가 있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뭐 그거는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68쪽에 이제 보면 우리말의 현황과 장래라고 나오죠. 268쪽에 보면. 그래서 우리말의 그 어휘의 현황을 국어대사전에 통계에서 알아보기로 하자 해가지고 이제 우리말의 어휘의 현황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269쪽 보세요. 뭐 유별이 나왔죠? 표제, 어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개. 그래서 고유어가 58,324인데 한자어가 159,935예요. 외래어는 15,944.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자어가 당연히 많다는 거예요. 뭐뭐의 하닥에 파생, 어수, 고유어 4,589, 한자어 27,810.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9쪽도 보면 이제 정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죠. 쭉 내려가다 보면 거기 두 번째 단락이 다섯째 줄에 정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거 그 글자를 알지 못하면 의미를 알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 써놓은 거고요. 그 밑에 이제 금수도 써놨죠. 금수. 금수는 이제 그 동음 이의어. 금수 찾으셨죠? 금수, 금수, 금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금수는 뭐냐면 날짐승과 들짐승 이렇게 써놓으세요. 적어도 금수가 있는 바 있잖아요. 날짐승과 들짐승. 날짐승과 들짐승이죠. 금수 이건 뭐예요? 수익금지. 이 금수는 뭐냐면 비단으로 수놓은 이불 같은 거예요. 이걸 금수예요. 비단 이불.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자로 써놓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에서 제가 이제 예전에 석사 논문을 받을 때 이런 얘기 있었어요. 이제 어떤 존 스타인백이라는 그 작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석사 논문을 썼는데 민족 의식의 실제 실화예요. 고향이라는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한자를 안 썼어요, 여기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 읽어보시더만, 검은 고양이는 들어봤어도 민족의식의 고양이는 안 들어봤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이제 고양이라는 하면 이게 이제 여기다가 높을 고자에다가 떨칠 양자를 이렇게 써서 이라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 높이 떨치는구나.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에서 이건 여기 이제 옆에다 써놓으시면 우리말에서 이 한자어는 몇 프로냐? 69.32%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거고,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보면 한 70%에 가까운 거죠. 70%가 한자예요, 우리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자어 동음이어. 아까 나오는 게 동음이어잖아. 이런 게 이 어가 이 어휘수의 4분의 1이에요. 어휘수의. 4분의 1이나 든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한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필기를 좀 해주세요. 자, 거기 이제 그 270쪽에 이제 좀 몇 가지 필기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한자어의 특징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첫 번째, 조어력, 뛰어나다. 조어력이란 거는 한자로면 뛰어나다. 도을 조자에 말 어자에 힘력자죠. 말을 도와주는 힘. 이게 뭐 대자가 붙는다든가 아니 불자가 붙는다든가 없을 무자가 붙는다든가
스스로 자자가 붙는다든가 이런 글자가 이제 막 붙어가지고 글들이 막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조력 짱이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축약력이 뛰어나다. 축약력이 뛰어나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대입 이렇게 쓰면 대학 입시예요. 대입만 써도 된다는 거. 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전교조죠. 전교조. 전교조. 전교조 아니 이게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거든요. 줄여가지고 이걸 전교조라고 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전교조.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축약력이 짱이라는 겁니다. 한자를 쓰면 이제 그런 것들을 축약을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쉽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한자를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274쪽을 보시면 6번의 한자 문화권의 현황과 한글 전용 교육의 시정책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 줄에 새 시대를 여는 이 마당의 오른쪽 보세요. 우리는 일본을 앞지를 여는 의지로도 국민 학교로부터 한자 교육, 체계적, 과학적으로 이것을 할 것과 모든 교과서를 국한 혼용으로 할 것,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을 폐기할 것, 여기 폐기죠, 폐기할 거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남강호 선생님 설명이 나오죠. 글쓴이 소개해 보면 국어학자고 경기도 275쪽이에요. 광주 출생이고 문학 박사 뭐 쭉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국한 혼용론 거기를 좀 보죠. 한글 전용론은 불가하고 한자 병용이 마땅하다는 글쓴이의 평소의 지론을 밝힌 글이다. 한글이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훌륭한 글자로 배우기 쉽고 기계화에 용이하나 쉬우나 우리말에는 막대한 수의 한자말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특히 한자는 시각성, 시각적이라는 거예요. 조어력, 글자를 만드는 힘, 축약력, 축약이 잘 돼요. 한글과 한자를 병용하는 국한 혼용체가 이상적이다. 결국 한글 전용은 명분일 뿐이므로 국민교육과 민족문화를 위해서는 학교 교과서를 국한 혼용으로 해서 한자 교육을 실시하고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 이제 서로 반대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제 제가 저기 뭐죠? 26일이죠. 5월 26일 날 기출문제를 좀 풀어드릴 건데 그때 좀 2017년에서 19년 정도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요. 좀 그거를 좀 시간 되는 데까지 제가 한번 좀 풀어드릴 테니까 그때 또 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서 좀 그 15강 마무리하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제가 이걸 올리는 시간이 있어서요. 7시 한 33분이나 34분에 제가 다시 여러분 초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잠깐 쉬었다가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